국내 3대 조선업체의 지난해 실적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미 해군의 함정 MRO 사업 수주의 의지를 공식화했는데요. 연간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인 실적을 챙기려는 의도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 수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박 분야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시죠. 조선은 작년에도 내내 좋았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한국 쪽에서는 우리 조선업 도움 필요하다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정말 불을 뿜고 있죠. 어제, 엊그제, 지난 31일 거래일, 그러니까 우리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조선주들은 꾸준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5, 6%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플러스권 또는 약보합권으로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분위기가 참 좋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조선업종. 이 중에서도 이제 MRO 쪽을 좀 보자라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조선업종 자체가 아까 방금 봐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반영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이런 이제 모멘텀으로 달리려면 미 MRO가 아무래도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쪽 지금 이슈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조선업 좋다라는 거, LNG니 이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신선한 느낌의 재료가 MRO다. 그렇게 그쵸.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 이 미 MRO 관련 이슈가 하나오션을 이제 필두로 해서 작년에 그쵸. 들어오긴 했었는데 사실 그런 이제 그닥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직후에 MRO 분야에서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뱉음으로써 미 MRO 사업 역시도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미 해군의 MRO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연간 20조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수함이나 함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 최대 40년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보수 정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수함 한 척이 인도되면 수십 년간의 MRO 수요도 같이 함께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이 그 열척 안팎의 물량을 발주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또 나눠서 수주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이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미 해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함정 MRO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약 56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2건의 또 수주를 따내기도 했었죠. 그렇죠. 군수지원함인 윌리실라함에 이어서 또 지난 7함대에 배속된 금유한 6콘함의 이제 수리 사업까지 맡게 됐는데 하나오션에서 이제 올해는 이 MRO 사업 한 5척에서 6척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필리조선소를 또 인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사업에 대한 그 확대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까지도 이 미국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할 계획을 또 밝힌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 쪽에 계속해서 조선소에 대한 투자나 인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2월 달에 또 추가적인 입찰이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올해 HD 현대중공업에서 한 2척에서 3척 정도 규모의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런 이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 조선 3사 쪽에 관련 이슈로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MRO까지. 사실 이게 아직은 마진이 좀 박하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RO 관련주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 브레이커.
네, 조선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MR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추려봤습니다. 우선 조선 3사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두 곳에서 올해 MRO 수주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지난해 2건 그리고 올해는 5척에서 6척의 MRO 수주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전일 주가는 0.17%가량 하락했고 기관이 최근에 11거래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차익 매도 나선 거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0.16%가량 상승했고 역시나 3척에서 5척가량의 MRO 수주를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HJ중공업이 좀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방사청과 또 계약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입증받은 상황입니다. 화성발버 같은 경우에 전일 8%가량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조선에 대한 모멘텀보다는요. 가스전에 대한 그 모멘텀이 엮이면서 어제 강하게 상승했고요. 조선주도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그 가운데서도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잘 들어봤습니다. MRO 관련주들 쭉 봤고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곽유정 파트너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앞서서 대표적인 두 기업 정도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HD 현대 중공업 쪽에서도 이 MRO 사업에 뛰어드는 만큼 맞아요.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협업 가능성이 높은 HJ 중공업을 꼽아봤습니다. 예. 일단 HD 현대중공업 쪽에서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지금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렇게 MRO 사업과 관련된 준비가 하나오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도크가 다 차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크의 이제 그 선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도가 되면은 자리가 좀 생길 것으로 그렇죠. 기대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중형 조선소와 같이 함께 협업에 대한 가능성 직접적으로 현대중공업 쪽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HJ중공업 실적도 한번 보면요, 실적이 2023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였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흑자 기조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조선 부분에서는 1조 7,500억 원 가량을 이제 수주를 해서 무려 작년에 300%가 넘는 규모의 일감을 따내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전체 수주액만 하더라도 약 4조 한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제 잇따른 수주 낭보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네. 당연히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MRO 사업 쪽에서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할 것인데라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해군과 관련해서 MRO 사업을 계속해서 같이 협력을 해오고 맞아요. 있었던 네. 조선사이기도 합니다.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같은 경우에도 18척 정도 가량을 성능 개량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더불어서 고속 상륙정 창정비 사업도 따낸 그런 이력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창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지 내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행해지는 그런 유지 보수와는 달리 네. 조선소나 군 정비창에서 분해와 재조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비 그 단계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창정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함정을 아예 그냥 새로 건조하는 것과 맞먹는 네.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만큼은 HJ중공업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원래 이제 HJ중공업이 기존의 사명 변경 전이 한진중공업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당시 2017년도 당시에 수빅 조선소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필리핀 현지 은행 등의 채권당의 채무를 해소한 대신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필리핀 은행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에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최대 주주로 있었던 내지는 과거 이렇게 또 출자를 지분을 예. 단행했었던 그런 곳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단행하는 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여전히 또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액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J중공업 아주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이
정비와 관련돼서는 이미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듣게 되네요. 자, 이번에 우리 박 이사님 어떤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힘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선박 블록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배를 만들 때는 우리 레고처럼 밖에서 만들어서 갖다가 조립을 하는 식으로 만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 선박 블록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현대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팔았었죠. 2019년도에 팔았는데 그걸 인수한 쪽에서 이제 보호예수가 이제 얼마 전에 풀렸죠. 지난달에. 그래서 이제 현대 쪽에서는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이 현대힘스에 대한 어떤 매각과 과정에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한화가 갖고 갔으니까 현대 쪽에서는 이 현대힘스를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요 거래처는 뭐 현대 쪽의 조선 관련주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MRO 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7월 달 기사를 보면은 현대중공업은 미국 MRO 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다.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이 현대중공업 쪽에서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 조선 어떤 그 패밀리라고 해야 될까요? 선박 블록을 책임을 지는 현대힘스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대중공업이 오너였고, 근데 이걸 2019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최대 주주가 보호예수를 해제를 해서 매각할 예정이다 보니 이번에도 현대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현대 쪽에서 네, 또 그렇죠. 이제 네.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